자, 공인중개사 법령문 실무 25회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교환이라는 계약이 법률에 의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하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두 문과 기억나야 돼요. 공인중개사하고 등록. 3번 중개업 보조원 역시 두 문과 기억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 이거 잘못됐네요. 단순 업무 보조입니다. 단순 업무 보조. 단순 업무 보조는 뭐냐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 업무 보조라고 한다. 3번이 잘못됐고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가 포함된다고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5번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역시 두 문과 기억나야 돼요. 입업, 취득 이렇게 해서 틀린 표현은 1번은 3번이네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기억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고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그래서 콘크리트 지반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데 토지 정착물이 아니고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동산이라는 얘기네요.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고요. 지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네요. 5번이네요. 3번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 범위는 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종별 있죠. 중개대상물 범위는 다 같다. 즉 토건, 입관공을 종별에 관계없이 다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건 법부칙 6조의 개공이건 토건, 입관공을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표시 광고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4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 승계된다. 효자 나오면 효일 맞네요. 효일.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쳐다봐요. 효일 처예요. 폐업일이 아니고 효일 처분일입니다. 효일 처분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효일 처 해야 돼요. 효일 처. 4번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말이 나오는 국토교통부장을 바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맞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우연한 기회에 이례적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당연히 중개업이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으면 그게 중개업이죠. 용어정의네, 낱말풀이.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죠. 요거네요. 4번.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다수업이면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하는 경우는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 발생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 풀어봐라. 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하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맞네요. 2번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이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왜 제외냐면 이중 소속 때문에 그렇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현재 계곡 밑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자신의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외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시 이중 소속이다. 이중 소속 때문에 안 된다. 4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해놓은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이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5번이 잘못됐네요.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결액서를 찾으래요.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자가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자지만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결액서 요거네. 결액서 하는 거니까. 만 19세 달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고요.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에서 벌금형. 우리가 결격사유면서 벌금형이란 말이 나오면 먼저 숫자부터 기억합니다.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앞을 쳐다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야 되고요. 뒤를 쳐다봐서 선고해야 돼요. 그러면 2번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자고 3년이 지나가면 결격에서 벗어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니까 결격사유자고요. 결. 5번 금고상의 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로서 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 그리죠. 특수법인 그러면 항상 지역농협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농협. 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아니죠. 일반일도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고요.
분사무소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를 거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하는 거고요.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는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국토교통부리 영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배됩니다. 맞네요.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총무서민이 아니에요. 따라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디귿 3번이네요. 자, 특히 요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첨부 서류가 실사 보증기여가 하셔야 돼요. 실사 보증이에요. 그래서 책임자의 실무이침 4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 보증설정 증명서면이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리고 다른 법인에서 중개 발생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라. 1번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토지 분양대행 같은 거 할 수 없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행할 수 있고요.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개하는 거죠. 3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지요. 4번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임등취예요. 임등취사입니다. 임의적 등록. 요거네요. 이건 독립문제로도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임등치라는 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아니죠.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출제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고요.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되면 꽤 난이도가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이 있고요. 공매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할 수 있고 알선할 수 있고 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6가지를 할 수 있어요. 경매에 대해서 3가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매에 대해서 역시 3가지에서 총 6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에 등록을 받는 건요. 요거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 행사는 요것만 법원에 등록을 받고 법원의 등록을 받고 업무 수행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것만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을 받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법원에 등록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밑에 놓고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중 소속되면 안 됩니다. 2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 본다죠. 본다라고요. 3번 중개보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월이 아니고 열흘입니다.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전 종렬 기억하셔야 돼요. 워낙 출제들이 좋아합니다. 고전 종렬.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고요. 종료신고는 종료 후 열흘 냅니다. 고전 종렬.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존에게 업무정지 처벌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요거네요. 예.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보죠.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등록관청만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을 개공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등록관청만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 대신한다. 맞네요. 본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면, 이거 워낙 중요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사무소의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인변, 변경한 경우는 개업공인 중에 변경없던 인변 7이죠.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인변 7이에요. 인변 7. 해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 간판을 지치 없이 간판 철거 사유 찾는 거네요. 간판 철거.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자, 간판 철거 사유 그리면 이 패치 기억하지 우리가. 간판 철거 그리면 이 패치. 이전 폐업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하는 경우는 간판 철거 사유고요. 6개월 전 휴업 신고는 이건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간판 철거되고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간판 철거입니다. 그래서 이 패치니까 기업 디귿 리을 4번이네요.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된다? 아니죠. 사전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는 사전 신고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 초과는 휴업을 한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1월이 아니고 3월을 초과는 휴업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거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아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5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1년이 지나가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 또 폐업기간은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고, 그래서 폐업기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유가 업무정지로 인해서 폐업했느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폐업했느냐, 이런 거에서 등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 금지죠. 공개 금지.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 금지고요.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공개된다.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입니다. 인적사항 공개 금지.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3월로 한다. 4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한 사항 물예수 준수에 물예수 준수. 중개대상 물,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요거네. 거래 예정가격, 그리고 중개보수, 그리고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런 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고 밑에 있나요? 있네요.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 완성 그럼 항상 거래계약 체결해서 그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즉 확인설명서 작성 그런 뜻이네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붙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를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4번 공동중개의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 포함한 참여한 개업공인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한다? 아니죠.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서에 해당한다.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서이죠. 업무정지 처분당합니다. 업무정지 처분당한다.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형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권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세부 확인사항 워낙 많이 나오죠. 세부 확인사항은 내상환 미공실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내상환 미공시 실권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상환 미공실권. 이게 내외벽 상태죠. 내외벽 상태. 그러니까 내벽 도배 상태, 외벽 벽면 상태. 그래서 내벽 외벽 상태. 상은 내외부 시설물 상태예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은 환경 조건이고요. 환경 조건. 그리고 미공시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상 실권,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벽면의 균열, 요거네, 벽면. 외벽, 벽면은 내외벽 상태니까 이건 세부 확인사항 맞네요. 세부 확인사항 맞고요. 승강기는요, 여기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입니다.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요, 전, 난, 연, 승배예요. 그래서 승강기는 여기죠. 승강기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은요,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입지 조건이죠. 입지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입지 조건은 바로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요거네 정답은.
자, 비상벨은 요겁니다. 수전가 소방에 있는 비상벨이에요. 소방에 있는 비상벨. 내외부 시설물 상태니까 세부 항상 맞고요. 꽤 어렵지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억하셔야 되니까. 가스는 요겁니다. 가스. 수전 가소의 가스니까. 그래서 이건 세부 항상 맞습니다. 해서 세부 항상 굉장히 지문도 짧은데도 이 많은 걸 좀 기억을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세부 항상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 중에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요. 또는 미시 아니고 또는 날인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 소지에 관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느 1인 명의로 해야 된다. 아니죠. 공동 명의로 서명을 해야 되죠. 3번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은 토건 입관공이네. 토건 입관공. 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된다? 아니죠. 토건 입관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만 입관공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4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대행할 수 없는 게 대행할 수 있다.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외국인이네요. 외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상의 특례에 따른 별도의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외국인 토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외불이에요. 신외불. 신외불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신외불. 신외불입니다. 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이네요. 여기서 오네요. 그 다음에 17번이겠죠?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또는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알죠?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할 때 아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요. 등록 후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하면 됩니다.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쓴 법인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 특수법인 그럼 항상 지역농협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지역농협.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 설정해야 되죠. 얼마 이상이죠? 예, 1천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업무 설정해야 됩니다. 3번 공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까지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아니죠? 만료일까지만 하면 되죠. 만료일까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임등취. 임등취예요. 업무보증 미설정이죠. 업무보증 미설정하면 임등치입니다. 업무보증 미설정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임등치. 요거네요. 4번.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고 쳐서 손해배상을 했네요.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이 아니고 15일. 워낙 중요한 숫자입니다.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좀 있으면 판례에 한다.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억울하면 금지행위고요. 2번 중개은행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동조해서 그 전매를 중개 미등기 전매의 중개 금지네. 미등기 전매의 중개.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처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는 금지이고요. 5번 매도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의리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금지행위가 아니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다른 개공이 많이 있으면 직접 거래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팔린 얘기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금쟁이 또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죠. 금쟁이. 단식 방해로 미직상투증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자, 이거죠. 단체 구성으로 거래일서 교란행위, 시세 조작으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업무 방해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등기 전매의 중개, 직은 직접 거래, 쌍은 쌍방대리, 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증은 증서의 중개를 어불한다든지 매매를 어불하는 거, 거는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초는 초과 수수료 받는 행위, 매는 중개대상물의 매매, 찍기를 어불하는 행위, R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를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게 금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정형벌이 3, 3천이라는 건 우리 꼭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행정형벌이 1, 2천짜리라는 거. 자, 됐습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의사이다. 맞네요.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맞고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실시기간은 교육을 치른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 내용자 대상 통제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제 규정은 두 가지가 있죠. 2년 통지 규정이 있고요. 교육에서. 그리고 예열 통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통지 규정. 그러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을 통제하는 거고 예방교육은 열흘 전까지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통지, 예열 통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은 통지 규정이 없어요. 4번 실무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연수교육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맞네. 2년. 중개보전 5번 중개보전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될 경우는 직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네요. 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죠.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맞네요. 교부한입니다. 2번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맞네요.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격증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근데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구죠.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아니죠. 자격 취소는 국장한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자격 정지는 보고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아주 잘 내요. 그러니까 취소와 자격은 취소와 정지를 잘 구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틀린 것은 4번이네요. 5번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명갈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금쟁이 대표적으로 금쟁이가 그렇죠. 금쟁이에 해당하면 자격 정지도 되고 금쟁이에 해당하면 자격 정지도 되고 그리고 행정형벌이 부과되죠. 행정형벌. 행정형벌이 3, 3천짜리 있고 1, 2천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 3, 3천 또는 1, 2천이 병과된 이중처벌이란 말이죠. 이중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금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20번까지 쭉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그 강의 들으시고 좀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